미스터리한 일이 하나 있죠. 이재명의 변호사 수임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재명은 20명 변호사 수임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정욱의 법대로에서도 과거 몇 차례 전해 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 5번째 기소가 된 사건이 있죠.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수원지법 형사 5단독에 배당이 됐습니다. 1억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재명의 이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이 됐는데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여성 판사죠. 이 부분은 박창규 앵커와의 오늘 대담에서 공현진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는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왜 단독부로 갔는가 하면은 법원 조직법상에 그러니까 그 법원은 단독부가 있고 합의부가 있죠. 단독부는 판사 혼자서 하는 거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하는 건데 법원 조직법상에 보면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검거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이 되는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하는 단독부로 가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새로 기소된 법인카드 쓰고 제네시스 간용차 자가용처럼 굴려고 한 거는 배임이죠.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단독 재판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공현진 판사가 재정 합의라는 게 뭐냐면 합의부가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게 재정 합의가 그 여부를 논의를 해서 합의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의부로 돌리는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좀 그 오늘 낮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자 이런 것들은 합의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자 만약 재정 합의로 결정되면은 수원지법에 있는 합의부로 가겠죠. 그런데 수원지법에는 형사 합의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 저승사자로 불리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11부입니다. 자, 이 합의부로 갈 경우에 이 4개의 형사 합의부 중에서 하나가 될 텐데 특히 형사 11부는 이미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동일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토록 꺼려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서울에서 해달라고 막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기각이 됐는데 이게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2개의 사건이 맡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고 자 지금부터 변호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하니까는 새로 이제 5번째 기소가 되니까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죠. 변호사 선임을 해야죠. 그래서 이재명이 또 이 사건 5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 배임 혐의 그러니까는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는 법무법인 윤립의 변호사 4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변호사 4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을 선임을 했다. 그동안 4건의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가 지금 뭐 확인된 변호사만 16명이라고 합니다. 16명이면은 이번에 4명을 새로 투입을 했으니까는 딱 20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일반 국민이 어떤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한 사람만 선임을 해도 정말 수임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이재명 20명의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이 변호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정관도 있고 하여튼 그 비싼 수임료를 줘야 되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한데 이 20명의 변호사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을까? 상당히
이게 나중에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대장동 변호사들, 박균택, 이건태, 김동아 이런 변호사들 실제로 변호사비는 주지 않고 돈은 주지 않고 나중에 금배지를 다 나눠줬다. 5명. 그리고 출마해서 자기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죠. 당선된 사람만 5명입니다. 공천을 받았어. 공천을 받고도 떨어진 변호사들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비를 퉁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었죠. 이것도 아직 수사 안 끝났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게 이 대신 변호사비를 내주도록 해서 김성태가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막 앉혀가지고 그 이제 월급을 급여를 주는 형태로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다. 이런 그 수법도 있었고 한데 일단 이 5개 재판을 치르면서 수억 원대 변호사비가 최소 수억 원대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다 마련을 하고 충당을 하고 있을까? 자, 오늘 그 뉴데일리에도 이런 그 분석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제가 또 따로 취재한 내용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억 원대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가 당 차원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나중에. 개인 송사죠. 개인 송사를 당 차원에서 이렇게 돕겠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가느냐 하면은 변호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 전에는 변호사비를 막 대납시키기도 하고 했지만은 다 덜통이 났죠. 덜통이 나서 변호사비 대납 수법은 이제 안 통하게 됐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공천을 막 줘서 금배지를 막 투척을 하면서 돈 주는 대신 그걸로 이제 변호사 그 수임료를 대체했는데 이제 총선도 끝났고 없다 별로. 그리고 나중에 지방선거 있지만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지방선거 어떤 단체장 가거나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국회의원 배지에 욕심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것도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거죠. 공급이. 이재명이 계속 공급을 해줄 게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 몇 번 있다고 해도 그걸 다 충당하기는 어려우니까 돈을 주는 것 외에 별 다른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재명에게 줄 서기 위해서 막 변호사를 공짜로 막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나를 한 자리 써줄 거야. 아니면은 다음에 또 공천권을 행사를 할 거야. 그러면은 변호사, 그때 대장동 변호사들 출시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변호사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자, 그런 측면이 지금 있는 겁니다. 현재 16명의 변호인을 선임을 한 상태인데, 4명이, 이제 법카 4명이 새로 들어가서 20명이 됐죠. 5개 재판에 드는 변호사비만 수억 원대 이럴 것으로 추산이 되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이 이재명이 계속 재판을 지연을 시키고 있죠. 지연을 시키니까는 변호사비가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재판이 늘어나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원래 6개월에 규정대로 6개월에 1심이 나와버렸으면은 6개월 동안만 변호사비를 지불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계속 재판 지연을 하고 막 하니까 이게 2년 2개월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변호사비도 6개월 치면 될 것을 2년 2개월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런 딜레마가 또 이재명에게는 변호사비와 관련해서 생겼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공개된 이재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은 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은 이재명이 1년 사이에 현금 예금에서만 1억 4,68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1년 사이에 1억 4,680만 원이 감소가 됐다. 왜 감소가 됐을까? 이 변호사 비용 지출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죠.
변호사 비용 지출.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총선 때는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이 공천을 주고 퉁 쳤어도 이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또 정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또 이 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재판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들겠죠. 자, 그 상황이어서 결국 하다가 이재명이 아마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도움을 청했다. SOS를 청했다.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나 변호사비 더 이상 뭐 충당을 할 수가 없어. 20명이나 되는데. 자,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봐. 민주당 이제 사무총장, 당 살림을 사는 사람은 사무총장이죠. 돈 같은 거 지출하는 사무총장에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뭐냐 하면은, 야, 사실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내가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은 나는 모든 것이 날아가고 대표직 날아가고 이원직 날아가고 10년 동안 그 벌금이면 500만 원 5년이겠죠. 나는 다 날아가지만은 우리 당에 민주당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434억 물어내야 되잖아. 민주당이 물어내야 되잖아. 나와 상관없이 434억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내야 되잖아. 근데 민주당 재산 절반, 그리고 유동성 재산은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사 팔아야 되는데 당사 팔면은 천막 당사 쳐야 돼. 그러니 어떻게 당에서 내 변호사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은 실제로 민주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이재명 재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사무총장 김윤덕, 당의 사무총장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전국 조직을 관리를 하고 하나는 살림을 살죠. 당비 같은 것을 지출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김윤덕 사무총장이 나섰습니다. 민주당.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함께하는 건 이재명 대표지만 이 문제는 더는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라기보다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래서 434억 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의도 당사를 매각을 해야 되고 천막 당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여론을 살피는 중입니다. 자, 이거 개인 소송인데 이재명의 위정교사 이것뿐이 아니고 특히 법인카드 이것은 완전히 개인 그 일이죠. 사적인 비리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당직을 맡고 있을 때 당 대표 때 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했던 비리들인데 그걸 왜 중앙당에서 당비를 내줘? 이거는 또 정치자금법과 맞지 않는 것 아니야? 당원들이 거기에 쓰라고 당비 낸 것도 아닌데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도 그거 이재명 변호사비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여론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변호사비가 이재명 스스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에서 지금 나서기 위해서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민심의 눈치를 살피는 그 상황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대납을 하게 되면 위법 소지가 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횡령, 배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 기업체의 어떤 뭐 대표나 아니면은 임원이 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그 법인의 비용으로 그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은 이것은 횡령이 되겠죠.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저지른 비리 행위를
당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또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재명과 완전히 손절을 하는 것이 434억 원을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 전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죠. 같이 끌고 가면서 변호사비까지 막 내주고 해도 이기기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에 아예 손절을 해서 우리는 이제 이재명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이재명이 거짓말 해가지고 434억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재명 우리 당 떠나고 아무 관련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억지로라도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손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한편에서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받는 재판도 지금 이재명을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받는 재판도 많은데 그거 모두 당이 다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도 또 나온다고 합니다. 아울러 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하면은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도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의 송사로 인한 비용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를 수가 있다. 자, 변호사들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에 뜻이 있다면은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면서도 나중에 뭐 박균택이나 뭐 이런 그 대장동 변호사들처럼 한 자리 할 거를 생각을 하고 뭐 거의 무료로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더 받으려고 하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예상을 하나 하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자기 극성, 열성, 묻지마 지지층에게 손 벌릴 수가 있습니다. 손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나 변호사비 때문에 좀 미치겠어요. 나 돈 좀 주세요. 직접 그냥 돈 달라고 하지 못하고 그동안 또 했던 것들이 있죠. 뭐냐면 그때 책 팔아가지고 뭐 김혜경 씨 몇 년 전에 쓴 요리책 이런 것을 그때 한 좌파 유튜브 매체에서 먼저 선동을 했죠. 변호사비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책이 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열성, 극성, 묻지마 지지층에게 손을 벌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의 변호사비, 20명의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사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또 어떻게 그를 충당을 해왔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되면은 정말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러면은 규명을 하게 되면은 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관찰을 하고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쭉 제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